안녕하세요. UKS 문경주입니다. 이 정치가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복잡한 속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에서 참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정치가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게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정권을 가로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이가 가로챘잖아요. 가로채가지고 이제 12.12 사건에 이제 정성화를 체포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해가지고 정치 깡패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정권을 가로챘는데, 그거는 전두환이가 나쁘고 좋고 이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멍청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뭐 전두환이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 나오진 않고 그 잠실 어디서 했지만, 거기 막 국회의원 못해서 환장해가지고 거기 줄 서가지고 막 그 국회의원 민주정의당인가요? 이거 찍어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을 사실은 국민이 밀어준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누구나요, 아무리 나쁜 놈도 대통령이 되면 한번 멋있게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뭐 전두환이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지난번에 연탄 공장을 한 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일본 이제 와시다 대학을 나와서 기계에만 일생을 매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소위 율곡사업이라고 하나요? 율곡사업인가? 박정희가 했던 국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에다가 이제 국방 산업에 분담을 시켰죠.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에다가는 탄피하고 대포 껍데기 뭐 이런 거, 거기서는 신주 무슨 특수제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리 이런 거. 그러니까 풍산금속에서는 그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우에다가는 중장비 엔지니어링을 하고, 뭐 현대는 무슨 기아 쪽에는 뭐 장갑차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줬는데, 정 사장님한테도 이제 박정희가 뭘 하나 줘야 되는데, 뭐를 주려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탱크가 그게 주강이래요. 탱크 몸체가, 나도 뭐 잘 모르는데 그걸 주물로 구워낸답니다. 탱크 몸체를. 근데 그게 좀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를 구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엄청난 시설을 해야죠. 근데 박정희가 그거를 좀 어려운 거를 딴 기업에서 이제 못 올 것 같으니까 정 사장님이 이걸 좀 해주시오 하니까, 이 양반이 거절을 못하고 그럼 그렇게 허지호모 해가지고 이제 탱크 주강 공장을 건설했어요. 그건 이제 지금은 뭐 비밀도 아니지만 하여튼 국방 비밀이니까 어디라고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탱크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탱크를 막 우리나라 만들어가지고 K1이니 뭐는 탱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양반이 다 구워낸 거예요. 탱크 몸체를. 그런데 그게 이제 K1 국방 산업이 한번 발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이제 국방 산업을 딱 본 궤대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탱크가 이제 뭐 지금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대라면 1000대만 만들어 놓으면 그 후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후로 이게 그렇게 1000대를 만들어 나고 나니까 이런 뭐 시설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냥 노후돼 있잖아요. 노후돼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거기 시설 유지해야지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가까이 우리한테 돈 좀 지원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지. 그러니까 두고 봅시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박정희가 그냥 죽었잖아요. 그 죽고 나니까 이제 양반이 전두환이한테 이게 각하의 명에 의해서
탱크 이게 주강 공장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채워놨는데 이게 그 후로 우리나라 탱크 현대화 사업 보고 나서 뭐 전혀 쓸데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크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한 세계에서도 아마 거의 몇 째 안 갈 거예요. 독일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탱크 주강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좋은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 탱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다 됐으니까 제3세계에다 팔아야 되겠다. 이거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 중동 쪽에 전쟁 잘하고 있는 놈들이고 이러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탱크를 우리가 이제 주강시설 있고 그러니까 싸게라도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위 무기 수출 프로젝트잖아요. 그 전두환이가 이제 아웅산 가가지고 죽을 뻔한 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기를 이제 제3세계 중립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기 세일즈를 하러 간다고 이제 나서니까 미국이 막 난리가 나죠. 무기용은 막 우리가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데 네가 건방지게 무슨 무기를 팔아줬어. 안 돼. 그러니까 또 북한이 막 이를 부득 깔고 난리죠. 어디 니들이 국방산업 해가지고 그런 거 무기 그런 거 팔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뭐 더 월등히 부자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북한이 들고 일어나는데 북한이야 뭐 하거나 말거나 그건 동네에 사나운 개가 짖나 보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게 막 강력하게 압력 나오는데 그 전두환이가 좀 배짱이 깡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는 미국한테 약점이 많으니까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전두환이는 별로 약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거나 말거나 우리끼리 하자 해가지고 우리 정부 강요들을 다 몰고 이제 아웅산에 간 거 아닙니까? 버마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버마에서 폭탄 북한 애들이 거기다 폭탄 설치해가지고 전두환이가 죽을 건데 그냥 그게 하늘이 냈는지 그런 거 보면 참 기이 묘하단 말이에요. 아차한 순간에 전두환이는 조금 늦게 가가지고 이제 살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어가면서 이거 무기고 지랄이고 이제 아이고 나 죽겠다고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이제 쫓겨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상당히 인재들을 거기다 갖다 많이 잃었는데 그때 말이죠. 미국이 이제 어떤 나라냐면 북한의 만경봉호가 버마 해안에 와가지고 정박한 거를 미국은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게 미국이 버마에다가 북한놈들이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탐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그것도 이제 지금 몇 년 안 됐으니까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비밀 해제되면 밝혀질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미국이 이제 뭐까지 시인했냐면 버마의 만경봉호가 장기간 정박했다는 건 나중에 미국이 이제 실토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무기 세일즈를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전두환한테 소스를 안 준 거야. 만약에 야, 이 새끼야, 너 버마 해안에 지금 북한 만경봉호가 와서 장기 정박하고 있는데 쟤들이 무슨 공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전두환이도 제 군대 군바리들 있으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디텍터라고 그러죠. 금속 탐지기, 스틸 디텍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다 조사하고 이랬으면 폭탄 미리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전두환이 그것 때문에 미국이 뭐라 하든 말든 나 전두환이가 하는데 누가 시비야 하는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버마에 가서 이제 껐덕거리고 아웅산 국립묘지에 갔다가 이제 먼저 강요들이 가고 뒤에 갔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전두환이도 온 줄 알고 북한 새끼들이 와이러스 스위치죠. 이제 멀리서 주파수로 누르는 이제 스위치 눌러가지고 터트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가보니까 지 부하들이 쫙 뻗었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여하튼 큰일 났구나. 무기고 지랄이고 난 모른다고 이제 내튀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주 울상이 돼가지고 장뜩 움츠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는 대통령을 막 욕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박정희도 지 맘대로 하고 싶었겠죠. 박정희라고
핵도 만들고 싶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 그 정도로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는 건 둘째치고 북한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미국이 알면서도 가만 놔뒀다면 그 방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는 행동은 하면 생명이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들이 지 맘대로 함부로 못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에 소위 소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 MD 시스템이라고 하죠.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그것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설치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 김대중이는 난 절대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우리는 차라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다가 휴전선 쪽에다 총총 받고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그게 버티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부시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좀 기근 틀리니까 부시가 거기다 대고 디스맨 저기 가면서 김대중을 그냥 디스맨이라는 게 이 사람 당신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소위 국가 원수 자격을 인정도 안 하고 디스맨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수모를 당하고 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당시 이해창인가? 그게 이제 이용주 아들 아닙니까? 이용주가 아주 친일 악질 검사로 이제 황해도 서흥지청인가? 거기 있으면서 거기 간 이유가 김구 선생이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구 선생하고 연락 닿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악질 친일파 김홍주를 거기다 검사 서기보라고 해놓고 일본 놈들 통역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독립군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 놈인데, 그 아들이 바로 이해창 아닙니까? 근데 이해창이 아주 골수국의 친일파죠.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당하고 왔으면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도 항의해야죠. 우리 대통령이 엄연히 주권국가의 대통령인데 대통령 예우도 아니고 당신들 디스맨이 뭐하는 수작이냐고 이따위로 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미국에다 항의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야당에서 우선 앞장서야죠. 근데 그 새끼 이해창이는 뭐라 했냐면, 김대중이는 말이야 미국에 가서 부시한 대통령 자격도 인정받고 디스맨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그냥 좌파라 그건 안 돼요. 이지로라고 방송에 와서 떠들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미국을 규탄한다든지 김대중을 위로한다든지 한 놈 단 한 놈도 없어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 위로했지만 내가 어디 중앙의 무대에 나가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했다고 우겨도 누가 알파도 아니고 내가 하나 그거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안 똑똑하면 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그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주는 건 바로 국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만 공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재인이를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국민들이 그 양반한테 힘을 안 실어주면요, 문재인이도 미국에서 우습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나라 대통령이 있는 한은, 우리가 뽑은 한은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그 양반이 어깨에 힘주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이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지금 문재인이만 열심히 공격하고 조옥순인가 어떤 여자 모양 얼굴이 인상은 보통 시엠이 성난 시엠이 어등어린 얼굴 같은 얼굴로 어쩌고 악을 악담을 하고, 특히 전광훈이 이런 놈들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 매국노예요. 왜냐면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면전에서 박정희가 옛날에 그렇게 미워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상황이신지 그렇게 했다가 그날 잡아다가 바로 죽여버렸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뒤로 여러분 욕은 못하지만 18 할 수 있잖아. 그렇게 18 하는 안이 있어도 공식성상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인정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적인 위상이 세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영입니다.